그런데 아이들의 이러한 비형 독감이 유행을 하자 누가 또 같이 옮았을까요? 많은 어머니들이 갑자기 네, 굉장히 많이들 면역력이 지금 떨어진 시기가 맞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디선가 비형 독감에 걸렸다라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를 위해서 이뮤니티 에키네시아가 출시일까지 맞췄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딱 시기적절하게 출시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에키네시아 원료가 개별 인정형 원료로 인정을 받은 다음에 많이들 기다리셨고요. 드디어 이 제품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이 제품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정말로 나에게 꼭 필요한 그리고 면역 기능이 증진이 되는 게 느껴진다라고 느끼실 수 있게 오늘 많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리더님들 이러한 시기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 지금은 어떠한 시기일까요? 바로 너무나도 기온이 떨어졌고요. 너무나도 추운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면역 기능을 잘 유지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게끔 해주셔야 되는 이유,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사실은 작년 12월 연말까지도요, 이렇게 추울 줄 몰랐습니다. 그쵸? 근데 갑자기 지난주부터 정말 급격하게 온도가 막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지금 영하 14도다, 19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 같은 경우는요, 이번 겨울은 평년 대비로 온난하다가 갑자기 기온이 급강하는 시점이 한 번씩 찾아온다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급강하를 했을 때 옛날에는 사만 사온, 그러니까 그렇게 추위가 이렇게 오랫동안 머무르지 않는데요. 이번에는 추위가 너무나도 갇혀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날씨의 변화에 따라서 무엇이 같이 우리가 조심을 해주셔야 되느냐? 바로 나의 건강 그리고 면역 능력도 함께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체온이 뚝 하고 떨어지면은요, 바로 이 체온 변화로 인해서 면역력도 함께 저하가 됩니다. 그러면 이 체온이라는 게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사실은 정상 체온이라고 하는 기준이 36.5도이긴 하지만 살짝 이것보다는 높게 가져가야지 좋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뭔가 병원균이라든지 그리고 삶의 질이 윤택해짐과 함께 기본적으로 내가 갖고 있던 정상 체온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체온의 변화는 나에게 어떠한 영향까지 미칠 수가 있을까? 사실은 정상 체온은 36.5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5도가 높아지거나 1.5도 아래로 떨어지게 되게 되면은요, 나에게는 극심한 변화와 함께 굉장히 위험한 신호까지 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요,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오한과 함께 소실이 올 수가 있고요. 저체온증에 빠지게 돼서 정말 심각하게는 사망에도 이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38도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에는요, 구토와 설사와 함께 경련이 있고요. 그리고 열성으로 우리가 뇌경련이 올게 되면은요, 의식장애까지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1.5도라는 게 심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1.5도로 인해서 내가 생명의 위협도 받을 수가 있구나를 여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체온을 내 몸에서 유지하고 지켜내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체온 같은 경우는요, 내가 1도씨가 낮아지게 되면은 면역세포의 활성화 속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방어를 이 정도 시점에서는 뭐 10만큼에서는 충분히 발휘를 했었는데 10만큼이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체온이 낮아지게 되면은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을 전혀 못하게 되면서 면역 방어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체온이라는 것을요, 내가 정상 체온 이상으로 항상 가져가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하루 동안의 경험을 하게 되는 체온의 변화이기도 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내가 일반적으로 쉴 때에는요, 원래 내가 갖고 있는 체온에서 1도가량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밤에는요, 좀 더 내가 쉬는 데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이 체온을 낮춤으로써 면역보다는 나의 몸을 회복을 시키는 데에 많은 에너지를 쏟는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오히려 내가 활동을 할 때에는요, 이것이 체온을 올리게 되면서요, 여러 가지의 방어 능력이 탁월해질 수가 있고요, 활동 에너지에 많은 소비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대응 능력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내가 체온이 떨어질 때에는 쉬는 게 맞다라는 것을 이런 생체 리듬 표를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내가 추위에 굉장히 약하다. 그렇다라면은요, 더욱더 단단하게 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면역 능력이 떨어지지 않게끔 방어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체온이 1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면역 능력이 30%가 감소된다. 그러면 이 30%라는 것은 어디에서 왔을까? 바로 신진대사와 관련이 되어 있는 효소의 능력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상 체온에서 온도가 1도가 떨어지게 되면은요, 내 몸 안에 있는 소화효소와 항산화 효소와 같은 이러한 효소 시스템이 제대로 발휘가 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효소의 능력 자체가 30%가 감소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체온이 1도씩 그러니까 언제 떨어지면은 만날까? 면역 네가 능력이 안 되지. 떨어진다라는 얘기는요, 바로 이 효소의 능력이 30% 떨어진 데에서 유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초 대사율 역시도 함께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내 몸 안에서 에너지가 제대로 발생을 하지 않음으로써 내가 열 에너지라는 것도 제대로 올릴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내가 항상 이 체온을 유지를 하는데 이 체온을 잘 가져갈 수 있는 뭔가 대비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대비라는 것을 제가 계속 말씀을 안 드려요. 뒤에 다른 장표에서 그 정답을 알려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면역을 위해서도, 나의 대사 능력을 위해서도, 그리고 나의 몸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도 내가 체온은 항상 적절하게 지켜줄 필요가 있구나. 여기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내가 좀 더 높은 온도를 갖게 되면은 어떠한 변화가 있게 되느냐? 바로 내가 온도 변화가 있게 되면 체온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요, 이 면역 반응을 조절을 하는 핵인자 카파비라는 것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이것은 초기의 면역 능력의 대응에 굉장히 핵심을 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핵인자 카파비라고 하는 효소는요, 우리의 세포 안에서 세포질 부분에 존재를 하다가 체온이 올라가면은 이것과 함께 핵 안으로 이동을 해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한마디로 체온이 올라가면은 핵인자 카파비의 스위치가 켜지게 되면서 면역 반응을 굉장히 민감하게 감지를 음, 한다라는 음. 사실이죠. 그래서 이 핵인자 카파비가 잘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키포인트, 이 열쇠도 바로 이 체온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내가 체온을 조금만 올리시는 작용을 하시더라도 내가 평소의 면역 능력에서 50% 정도가 상승을 한다라고 하니까요. 이렇게 추울수록 더욱더 기초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어떠한 노력을 해주셔야 될까? 바로 이것입니다. 꾸준하게 운동을 해주심으로써 내가 근육을 잘 갖고 있어야 됩니다. 마르신 분들이 특히 추위를 많이 타는 것처럼 보이실 텐데요. 이것은 사실은 지방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근육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근육이 부족하게 되면은 내가 너무나도 추위를 많이 탈 수가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근육 단련을 할 수 있는 운동을 꾸준히 해주셔서요. 근육의 양을 점점점 늘리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과 같은 열을 올릴 수 있는 에너지원을 충분히 섭취함과 동시에 이것을 에너지원으로 바꾸기 위해선 비타민 B군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미네랄 역시도 내가
체온을 올리고 그리고 면역의 방어력을 방비를 하는 데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B군을 비롯한 다양한 미네랄들도 충분히 섭취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좋은 지방산을 잘 섭취를 하실수록 면역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면역의 조절에는 필수 지방산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3와 감마리놀렌산을 통해서 우리가 이 면역이 적정 수준으로 잘 유지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면역 세포의 대부분은 장 점막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의 건강을 우리가 잘 지켜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영양소는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바이오틱스만 잘 먹는 것보다는요, 이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인 프리바이오틱스라고 불리는 식이섬유소, 올리고당, 뭐 프락토올리고당 이러한 것들, 이눌린과 같은 것들을 잘 섭취해 주시고요. 그리고 장 점막의 항균력을 높이기 위해서 포스트바이오틱스도 함께 섭취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잘 갖춰서 내가 영양소를 공급을 받는다라면은요, 이렇게 추울 때도 절대 다른 바이러스에 무너지지 않는 강력한 면역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리더님들께서는요, 25% 라이드와 함께 충분한 근육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다양한 영양소를 잘 섭취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영양소의 방비도 잘 되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일반적인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사실은 영양소의 섭취부터 굉장히 불균형하다라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식습관을 분석을 했더니요. 대체적으로 비타민 B군 중에서도 비타민 B2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부족하게 먹고 있구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항산화 영양소인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모두 부족하게 섭취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면역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알려져 있는 게 비타민 D인데요. 비타민 D는 역시나 햇빛을 통해서도 충분히 받지 못하고 먹는 것을 통해서도 일일 권장량의 30%, 20%밖에 미치질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부족하게 먹고 있는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러한 비타민과 미네랄과 그리고 특히 비타민 D 역시도 다 부족하게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양소들의 추가적인 섭취가 필요하겠구나라는 걸 여기에서 예상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비타민 미네랄뿐만 아니라 식물 영양소의 힘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식물 영양소 잘 먹고 있을까? 채소, 과일을 하루에 500g 이상 섭취하는 비율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과거에는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 2015년도 자료를 보시면은요, 그래도 전체의 40%까지는 채소와 과일을 하루에 500g 이상 섭취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뚝 떨어졌어요.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남성분들은 전체의 20%, 5분의 1 정도, 여성분들은 전체의 24.6%, 거의 4분의 1 정도만 그렇게 먹고 있고 나머지의 분들은 그렇지가 않다. 충분한 양을 못 먹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어떤가요? 거의 10명 중에 1명꼴만 그렇게 먹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채소와 과일의 섭취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건강 상태가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구나라는 것을 여기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 그럼 채소와 과일을 안 먹고 뭘 먹고 있을까? 학원과 주변을 검사를 하고 이제 조사를 해보면은요, 이 아이들이 평상시에 먹는 음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학교 근처는 요즘에는요, 우수, 업소 이러한 것들만 들어서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다가 식당을 차리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어디에다가 아이들 대상으로 식당을 차리느냐? 학원가를 중심으로 차립니다. 그래서 이 학원가에 있는 매장들을 살펴보면은요, 요즘에 마라탕과 함께 뭐가 많아지고 있느냐? 음료수.
카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패스트푸드점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일주일에 3회 이상 패스트푸드를 먹는다라고 답변한 학생들이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25에서 30%의 학생들은 패스트푸드를 일주일에 3회 이상 먹고 있고요. 그리고 과당이 많이 들어가 있는 단맛 음료수 역시도 주 3회 이상 섭취하는 비율이 60에서 66%라는 거죠. 그래서 학원을 들어섰을 때 아이들 특히 저녁에 뭘 먹는지 보면은요.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삼각김밥에 라면을 주로 먹고 있고요.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한 것이 카페 가서 음료수 하나만 들고서 오는 경우가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나쁜 이 영양소가 없는 음료수, 그리고 없는 음식들을 많이 먹고 있고요. 정작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는 채소와 과일은 이렇게 부족하게 먹고 있구나를 이런 조사를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양소의 섭취는 이렇게 불균형한데 운동은 잘하고 있을까요? 운동 역시도 전반적으로 성인들을 보시면은요.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60% 정도가 우리가 필수적으로 운동해야 되는 양이 있는데 그 정도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남성분들도 50% 정도는요, 중강도의 유산소 신체 활동을 거의 안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신체 활동 역시도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근육도 충분하게 가져가지 못하는구나를 여기에서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의 온도를 높이는 데에는 중강도의 운동뿐만 아니라 유산소성의 운동들, 그러니까 평상시에 많이 움직이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에 8시간 이상 앉아 있는 비율이 너무나도 높다라는 겁니다. 거의 63% 정도에 육박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운동도 적을 뿐만 아니라 좌식 생활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서 더욱더 평상시에 면역 관리가 잘 안 될 수가 있구나. 이것을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리더님들께서는 평상시에 25센트 라이드 다양한 균형적인 영양소를 통해서 건강 관리를 참 잘해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 면역 시스템이 붕괴가 많이 일어나느냐? 바로 수면이 부족하다든지 그리고 과도하게 활동량이 많아진다라든지 과음과 흡연을 하는 순간 그리고 환경적으로 지금처럼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러한 시기에는요, 내가 아무리 평상시에 잘 방비를 하더라도 어디선가 뚫고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번 건강이 무너지게 되면 사실은 나의 일상생활이 1주에서 2주가량은 마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때일수록 뭔가 특별한 영양소의 섭취를 통해서요, 면역 시스템의 방비를 더 튼튼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우리는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와 만나고 있기 때문에 한순간이라도 면역 시스템이 붕괴가 일어나면은 당연 감염에 걸릴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매일마다 이러한 것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많아질까 아니면 적어질까? 사실은 우리가 매일마다 손도 잘 씻고요. 위생 습관이 너무나도 잘 되어 있기는 해요. 청결하죠?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노력과 다르게 환경적으로 더욱더 이러한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의 공격이 심해지고 창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전반적으로 세계가 끓고 있어요. 열탕화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서로서로 약속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온실가스 저감 정책을 모든 국가가 지키자. 이러한 것들을 약속을 했었는데 이것을 잘만 지키면은 그래도 온난한 수준으로 2100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태를 유지를 할 경우에는요, 우리 한반도 주변에 있는 바다가 끓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온난한 기후가 왜 안 좋으냐? 바로 병원성의 질환의 58% 정도는요, 기후 변화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수량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습하고, 그리고 온도 자체가 높은 이러한 상태는요, 바이러스와 박테리아가 더욱더 전염력이 강해지는 이러한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한 조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위험하지만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은 더욱더 많은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의 공격에 시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개인의 방어력을 높이는 게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방어 능력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면역 수연이가 안 그래도 시스템에 그래요. 대해서 잘 이해를 친구들이 해주시는 수연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면역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우리 리더님들께서 상상을 하실 때요, 어떠한 도둑이 집에 침입을 했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와 같은 물질이 집에 침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경비원이 달려가서요, 이러한 도둑을 막 잡으려고 사방팔방 돌아다니기 시작을 해요. 그랬을 때 두 번째로 훈련받은 경비원은요, 저 멀리서부터 어떤 도둑인지 다 파악하고 거기에 딱 맞는 무기를 가지고 와서 바로 도둑을 잡는 이러한 시스템이 바로 우리 몸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래프는요, 우리 이러한 바이러스와 박테리아가 들어왔을 때 직후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두 번째 파도는요, 이제 선천적인 면역 능력이 발휘를 하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도는요, 바로 후천적인 교육을 받은 면역 시스템이 발휘를 해서 이 모든 바이러스와 그리고 박테리아들을 해결을 해주는 모습을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염이 걸렸다라고 하면은요, 선천 면역이 먼저 발휘를 하고 후천 면역이 순차적으로 활성화가 됨으로써 우리의 모든 면역 시스템이 가동이 됩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뭘까요? 처음에 맞이하는 그 문을 뚫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맨 마지막에 훈련받은 경비원이 달려올 때까지 이 모든 면역 시스템이 순간순간마다 잘 작동이 되어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하나라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되게 되면은 우리는 이러한 방어 능력이 뚫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들보다 회복 속도나 능력 또한 함께 늦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시기 위해서는요, 이 모든 네 번의 순간을 다 대비를 할 수 있게끔 거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먼저 면역의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역이라는 것은요, 우리 몸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물질이나 내부에 생긴 부적절한 물질을 구분하여 방어하는 총체적인 방어 수단이며 인체 방어의 총본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년 전에 대학교에서 면역에 대해서 배울 때는 어떻게 배웠냐면요. 바로 나와 자기와 비자기를 구분하는 것이 면역이다라고 배웠었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은요, 학자들이 연구를 하니까 밖에서 유입이 되는 물질, 비자기만 내 몸에 이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정상세포가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비정상적인 물질이 되는 것도 나의 몸에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까지 방어하고 없애주는 것도 하나의 면역이라고 해서요. 이 비적절한, 부적절한 물질을 구분하여 방어하는 것도 이제는 포함을 시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적절한 물질을 이렇게까지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이 부적절한 물질을 잘 구분하고 방어하는 게 누구냐? 바로 내추럴 킬러 세포라고 하는 NK 세포가 바로 그 역할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NK 세포를 잘 다룰 수가 있는 영양소를 섭취해 주시는 게 좋은데 그 영양소가 바로 우리 오늘 주인공인 에키네지아라는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NK 세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인체 방어 방법에는 물리적인 장벽을 튼튼하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천적인 면역이 먼저 달려가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선천적인 면역이 잘 이제 갖춰질 수 있게끔 이 면역세포들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충분히 섭취하시고요. 면역세포가 파괴가 되지 않도록 항산화 영양소도 잘 섭취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훈련을 받은 면역 시스템, 후천적인 면역이 달려올 수 있게끔 평상시에 이 후천적인 면역을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면역 부분마다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들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던 1차, 2차, 3차, 4차에 대해서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외부로부터 바이러스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은요, 바로 이 바이러스가 점막세포라든지 피부세포를 뚫고 안으로 들어와 줘야 되는데, 이 피부 장벽이, 점막 장벽이 튼튼하면은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어떤 요인에서 이러한 피부나 점막세포가 뚫리게 되면 그 안으로 바이러스와 박테리아가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 누구를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느냐? 바로 이 잡아먹어주는 세포인 대시세포와 호중구라고 하는 것이 달려와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를 식균을 해서 없애주는 역할을 해줘요. 열심히 먹어 치워주는 거죠. 그리고 이 먹는 것과 함께 누가 오느냐? 킬러 T세포와 그리고 NK 세포가 달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킬러 T세포와 NK 세포가 달려오기 전에 감지하고 그리고 이것을 알려주는 이러한 세포를 우리는 헬퍼 T세포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에 T셀스하고 아래에 헬퍼 T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헬퍼 T세포가 NK 세포와 킬러 T세포를 불러서 얘네 둘은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식균 작용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나쁜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에 구멍을 뽕 뚫은 다음에요. 그 안에 단백질 분해 효소를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본인의 몸을 녹여서 없애줘요. 그래서 자멸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 그래서 자연스럽게 살해를 한다라고 해서 자연살해 세포, NK 세포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후천적인 면역 능력은 어떻게 발휘를 하느냐? 바로 B세포는요, 이러한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에 대해서 공부를 해놓은 세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포가 항체를 거기에 맞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에 수갑을 채우면 누가 달려와서 먹어주느냐? 바로 대식세포가 달려와서 먹어치워줌으로써 이 면역 능력이 다 풀 가동이 되는 것을 한 장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물리적 장벽인 피부라든지 점막세포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영양소가 바로 베타카로틴, 비타민 A입니다. 상피세포의 분화 발전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피부를 일단은 건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두 번째 영양소는요. 피부에서는 바로 세라마이드가 지질층을 단단하게 해줌으로써 피부 장벽을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세라마이드도 먹고 바름으로써 우리의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해줘야 되겠죠. 장점막세포는 어떠한가요?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프로, 포스트 바이오틱스를 모두 다 잘 섭취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코 점막세포, 기관지 점막세포는 어떠할까요? 이 점막세포에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달라붙지 못하도록 항균력을 가지고 있는 막아주는 영양소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아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몸에서 아연의 농도가 부족하지 않게끔 아연 역시도 평상시에 잘 섭취해 주셔야 되겠죠. 아연은요, 우리가 장점막에서도 면역 능력을 발휘를 하기 때문에 설사하는 아이들에게 아연을 섭취하면은요, 급성 설사가 멎는다라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연은 면역과 관련이 되어 있는 제품들에는 다 들어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것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연은요, 뒤에서 T세포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텐데, 이러한 T세포를 훈련을 시키는 데에도 아연이 그 능력을 발휘를 합니다. 그래서 아연도 기억해 주시고 면역과 함께 섭취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물리적 장벽을 잘 튼튼하게 방비를 하시면서 이제는 대식세포와 호중구도 제대로 우리가 잘 만들어 놔야겠죠. 평상시에 이것은 잘 만들어 놓고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대식세포와 호중구 둘 다 식균 작용을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대식세포는요, 그 장기에 존재하는 세포예요. 그래서 간에도 면역 대시세포가 있고요. 우리 혈관 안에도 대시세포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뭔가 장기 속마다 간이라든지 심장이라든지 신장이라든지 속속마다 이 대식세포가 주둔을 하고 있으면서 그 위,
그 장기로 그리고 그 조직으로 무엇인가 침투를 하게 되면은 바로 출동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게 바로 대식세포예요. 그리고 호중구는 누구냐? 백혈구의 일종이기 때문에 혈액을 떠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에 감염이 됐어? 그러면 거기로 빨리 혈액이 흘러가서 거기에서 싸워주는 게 바로 호중구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호중과 대시세포는 세포이기 때문에 일단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세포는 세포벽도 잘 단단하게 우리가 유지해 주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불포화 지방산의 섭취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요, 평상시에 항산화 영양소를 통해서 이러한 기본적인 면역 세포들이 파괴가 되지 않고 유지가 될 수 있게끔 도움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호중고와 대시세포 같은 경우는 특히 비타민 C가 중요한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섭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NK세포와 T세포 같은 경우는요, 바로 평상시에 내가 스트레스 정도라든지 운동량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들의 활성도를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내 건강 관리라고 하고 있는 스트레스 관리, 운동 관리, 체온 유지 잘해주셔서요, NK세포와 T세포도 제대로 잘 달려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천 면역이라고 하는 비세포 같은 경우는요, 바로 이 훈련을 평상시에 잘 해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세포에서 항체를 과잉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알레르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항체를 많이 만드는 체질이다 하시게 되면은요, 이 항체를 너무 많이 만드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영양소의 도움도 함께 받아주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점막부터 그리고 호중구, 대시세포, 그리고 NK세포, T세포, 그리고 B세포까지 점차적으로 다 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요, 선천면역, 후천면역, 혹은 세포성의 면역, 체익성의 면역이라고도 따로 불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름이지만 리더님들께서 이전에 설명을 드렸던, 아, 이게 선천적인 면역이구나, 이게 후천적인 면역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항체를 너무 과잉으로 만들기 때문에 알레르기가 일어난다. 제가 이 장표를 가지고 온 이유는요. 바로 엘로케어는 그럼 어떤 때에 먹는 건가요? 이런 질문. 그러니까 에키넨시아랑 엘로케어를 비교를 원하시는 질문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우리가 아까 선천적인 면역이 다 발휘를 하고 나면은 뒤에서 후천적인 면역이 열심히 따라옵니다. 이때 어떻게 신호가 가는 거냐? 바로 B림프구에게 헬퍼 T세포가 명령을 내리면 B림프구는 이전에 학습이 되었던 항체, 면역글로 불린 이와 같은 항체를 만들어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 항체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에 딱 달라붙어서 수갑을 채워 놓습니다. 그럼 대식세포가 달려와서 식균 작용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항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너무 과잉으로 만드는 것을 누가 막아주느냐? 바로 피카오프레토 분말이 이러한 것을 차단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먼지 진드기라든지 꽃가루 알레르기라든지 찬바람에 갑자기 내가 콧물이 많이 나고 눈이 가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항체가 너무 많이 과잉으로 만들어지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싹둑 하고서 끊어주시면은 그런 불편감을 이제 느끼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봄바람이 불기 전에 미리미리 섭취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2월부터 섭취를 해주시면은요, 아마 꽃가루가 한참 날리는 그 시기를 우리는 이제 안전하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요, 비타민 C와 같은 항산화 영양소를 통해서 세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몸을 지키셔서 일상 면역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되지는 않죠. 바로 내가 요즘에 비형 감염이, 비형 독감이 창궐하는 것처럼 이렇게 바이러스가 너무 많이 돌아다닌다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있어서 면역 관리가 좀 걱정이 돼요 하실 때에는요, 바로 면역 전투력의 집중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때에는 특히 누구를 잘 관리를 해주시면 되느냐? 바로
NK 세포를 잘 관리를 해주시면 되세요. NK 세포 같은 경우는요, 감염된 세포를 빨리 살해를 하는 자연살해 세포입니다. 그래서 막 NK세포가 떠돌아다녀요. 그래서 어떤 세포와 접촉을 합니다. 너 주민등록증 있어? 라고 해서 이 세포가 정상세포인지 아닌지를 감지를 해요. 그 순간 바로 구멍을 뽕 뚫고 사멸을 이제 시키는 게 바로 NK세포가 하는 역할이죠. 그러면 빠르게 바이러스가 증식이 되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초기 대응력이 굉장히 우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바로 NK세포입니다. 그리고 NK세포는요,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검사를 했잖아요. 자기가 알아봤어요. 그래서 뒤에 달려오는 다른 면역 세포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얘를 만나봤는데, 너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엄청난 애는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면역 능력을 조금 낮추는 게 좋겠어. 라든지 반대로 내가 얘를 만나봤는데 너무 어마어마한 바이러스야.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면역 능력을 탄탄하게 해서 달려와줘 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면역과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주고요. 명령을 내려주는 장군의 역할을 NK세포가 합니다. 그러면 NK세포의 양과 활성화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 학자들은요, 바로 활성도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활성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더욱더 감염에 잘 걸리고요. 취약해지고요. 그리고 염증 반응이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염증이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전보다 요즘에 특히 겨울철에 날씨가 추워졌을 때 내가 이러한 감염에 많이 걸린다라고 한다라면요. 바로 NK 세포의 활성도가 떨어져서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이것을 올려주시면 되시겠죠. NK 세포의 활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영양소들이 바로 리더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그러한 열을 올리는 영양소들이 대체적으로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를 드리는 에키넨시아는 이게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면역 증진에 도움을 줌이라고 인정을 아예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NK세포가 명령을 내릴 때는요, 누구를 활용을 하느냐? 바로 이 지휘 시스템이라는 것을 활용을 합니다.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인데요. 이 사이토카인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인터루킨, 뭐, 프로스타글란딘, 이러한 이름으로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토카인이 무려 100가지나 돼요. 그래서 예전에 강의를 할 때 이 질문을 받았었어요. 염증 완화 쪽으로는 오메가3나 감마르넨산도 도움이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과 에키넨시아는 어떻게 다른 거냐라고 질문을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그 오메가3 같은 경우는요, 바로 염증 완화 쪽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이토카인을 많이 만들어내요. 반대로 식물성 기름의 대표 주자인 오메가 6번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염증을 많이 만들어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 사이토카인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메가 6번보다는 오메가 3를 더 높은 비율로 잘 섭취하셔야 돼요 라고 하는 게 염증을 낮추는 명령을 더 많이 내릴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키네시아 같은 경우는요, 바로 염증 신호를 높이는 것보다는요, 면역 기능을 강화를 하라라고 하는 신호를 많이 보내기 때문에 그래서 면역 기능 증진 쪽으로 도움을 준다라고 그래서 인정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토카인이 적절하게 제대로만 잘 분비가 된다라면은요, 면역 방어력이 같이 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K세포와 의 활성도와 사이토카인의 증가가 확인이 되어서 개별 인정형 원료로 인정을 받은 에키넨시아가 들어가 있는 제품 바로 뉴트리라이트 이뮤니티 에키넨시아입니다. 이 에키넨시아에 대해서도 알아보셔야 되겠죠? 에키넨시아는요, 갑자기 나온 제품은 아니에요. 바로 북미 원주민들이 원래부터가 섭취해 왔고 발라왔던 물질입니다. 그리고 우리 뉴트리라이트 자사농장에서는요, 살충제 대신에 에키네시아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강력한 항균력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키넨시아를요, 사용을 해봤더니, 실제로 약처럼 사용을 했더니, 초기 감기 퇴치에 특히 도움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북미와 유럽에서는요, 감기에 걸렸을 때 초반에는 에키넨시아를 처방을 해주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효과가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요, 여러 연구자들이 연구를 봤어요. 그래서 효능과 관련된 논문이 무려 3,400편 이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님들께서 많이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이 써왔기 때문에 좀 더 신뢰성이 있고 그리고 안전한 성분이구나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에키넨시아가 우리나라에서 개별 인정형 원료로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는요, 바로 인체 적용 시험이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체 적용 시험이 진행이 되었을까? 78분의 이제 지원자분들을 이제 모시고서 실험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39분은 에키네시아 추출물을 섭취를 시키고요. 그리고 나머지 39분은요, 에키네시아 추출물과 똑같고 똑같은 맛이 나고 똑같은 향이 나는 위약권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것을 섭취를 시킵니다. 두 그룹 다 내가 지금 에키네시아 먹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뭘까요? 플라시보 효과가 아니라 실제로 에키네시아 추출물을 먹은 집단이 도움을 받았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에키네시아 추출물을요, 200mg을 매일마다 섭취하게끔 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NK 세포의 활성도가 어땠을까? 실제로 증가했다라는 걸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 그래프에서 2.5대 1, 5대 1, 10대 1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8주 동안의 에키넨시아를 섭취를 시키고, 그 다음에 혈액을 추출을 하고 거기에서 NK세포를 분리를 해냅니다. 그리고 이 NK세포를요, 표적세포라고 하는 종양세포와 섞어서 활성도가 어떠한지를 검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8주 전과 8주 후를 비교를 했을 때 얼마만큼 활성도에 변화가 있는지를 봤더니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키네시아 추출물을 섭취한 그룹이 2.5대 1, 5대 1, 10대 1 모두 다 활성도가 증가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2.5대 1에서 2.5는 누구냐? 바로 NK세포가 2.5, 표적세포가 1. 그리고 5대 1도 역시나 NK세포가 5, 표적세포가 1입니다. 10대 1이 재밌어요. 결과가 보시면은요. 자연살의 세포가 10, 그리고 표적세포를 1로 섞어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대조군을 보시면은요. 오히려 자연살의 세포가 갑자기 나태해지면서 활성도가 오히려 이전보다 떨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K 세포의 양이 무조건 많다라는 것보다는요, 오히려 적절한 양으로 활성도가 높은 것, 이게 더 중요하구나를 여기에서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다라고 해서 모든 NK 세포가 다 활성도가 높게 활동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NK 세포의 활성도가 늘어난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아, 내가 이 에키넨시아를 8주 동안 섭취하면 실제로 이렇게 내가 활성도가 늘어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면역 기능 증진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고려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확인해야 되는 게 바로 사이토카인이죠. 그래서 사이토카인의 증가를 확인을 했더니요. 바로 인터루킨2, 인터페론 감마, TNF 알파가 각각 증가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루킨 6번, 10번, 12번은 증가를 안 했는데 이건 뭔가요? 바로 아까 오히려 염증 수치를 높이는 사이토카인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의 대표적인 게 바로 6번, 10번, 12번입니다. 근데 이들은 거의 변화가 없고요. 그리고 오히려 면역 기능 증진 쪽으로 강조가 되어 있는 인터루킨 2와 인터페론 감마와 TNF 알파가 증가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어서 개별 인정형 원료로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 궁금하실 거예요. 인터루킨2, 인터페론, 그리고 TNF 알파는 각각 어떤 역할을 할까? 인터루킨2 같은 경우는요, 아까
T세포가 킬러 T세포도 있고요. B세포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T세포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훈련을 받아야 되는 세포들의 증식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인터루킨2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내가 강인한 면역 세포를 갖는 데 도움을 주는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면역의 조절 능력이 있기 때문에 면역이 너무 과잉이 되는 것도 예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NK세포의 활성화에 인터루킨2가 또 한 번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인터페론 감마입니다. 인터페론 감마 하시면은 바로 대식세포 떠올리시고요. TH1 세포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도 대시세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후천적인 면역에서도 청소부의 역할을 어쨌든 또 대시세포가 해주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과 끝에서 모두 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대시세포가 활성화가 된다라는 것은 면역 능력의 전반적인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잘할 수가 있다라는 결과인 거죠. 그리고 항바이러스 상태를 계속적으로 유도할 수 있게끔 해주고요. 마지막으로 TH1의 세포 분화에 도움을 줍니다. 음, 음. 여기에서 엘로케어와의 차별성을 여기에서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리더님들, 알레르기 체질이신 분들이 있어요. 민감하게 뭔가 먹으면은 더 많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요, 더욱더 알레르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왜일까를 보니까요, 너무 깔끔하게 위생가설에 이제 위생가설을 생각하시면은 너무 깔끔하게 키웠기 때문에 알레르기가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우리가 태어나면은 TH1이라는 게 점점점 분화 발전할 수 있게끔 무엇을 해줘야 되느냐? 나쁜 바이러스나 세균과 조금씩은 접촉을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 아이들 어떤가요? 앉은 자리 바로 앉을 수도 없어요. 요즘에는 엄마들이 다 알코올 소독하시고요. 열심히 닦으세요. 그리고 요즘에는 모래놀이도 밖에서 안 하죠. 실내에서 네, 만들어진 모래 갖고 논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땠어요? 막 운동장 가서 흙 퍼먹고 이렇게 놀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때에는 TH1이 발전하고 발달할 수 있는 환경이 있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게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TH1이 덜 발달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알레르기를 많이 갖고 오는 TH2가 힘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알레르기가 더욱더 많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TH1을 분화 발전을 시키는 게 누구다? 바로 인터페론이 그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레르기가 좀 많이 있어요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은 엘로케어가 도움이 되고요. 어떤 분들은 이 TH1부터 제대로 발전을 못했기 때문에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알레르기가 생기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분들에게는 이 에키네지아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TNF 감마 같은 알파 같은 경우는요. 초기 면역 반응을 강하게 가지고 오는데 도움을 줍니다. 한마디로 초기의 면역 반응이 세기 때문에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채 증식하기도 전에 사멸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기 감기에 많이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초반의 면역의 강화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개별 인정형 원료로 드디어 2024년도에 이제 등록이 되게 되었습니다. 원래가 2001년도부터는요, 일반 의약품으로 출시가 돼서 판매가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널리 사람들이 어디서든 구입을 할 수 있는 게 건강기능식품이잖아요. 그래서 식약처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을 하기까지 안전성이라든지 기능면을 더욱더 까다롭고 면밀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그게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드디어 출시가 되었고요. 그리고 2026년도 1월에 뉴트리라이트에서는 이뮤니티 에키네시아를 출시를 하게 되었죠. 그러면 드디어 2026년도 1월에 출시가 된 이 제품은 무엇이 다를까? 바로 1일 섭취량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200mg을 100%다 충족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항산화 기능을, 시스템을 위해서 항산화 효소의 활성에 도움을 주는 미네랄인 아연, 셀레늄, 망간을
모두 다 넣어놨어요. 주 원료로서요. 아연은 아까 면역과 관련해서 너무 중요한 미네랄입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부분을 강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열을 발생을 시키면은 체온이 올라가면서 면역 시스템이 더 잘 가동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비타민 B 1, 2, 3, 6번을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8종의 기능성 포뮬레이션이 그냥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각각의 역할에 맞게끔 넣어놨구나를 여기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10종의, 10종의 부원료도 특별하게 담았습니다. 일단은요, 장 점막을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포스트바이오티스의 일종인 식물성 유산균 사균체를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장 점막 세포의 재료가 되는 L글루타민을 함께 넣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락토올리고당은 바로 프로바이오티스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먹이까지 넣어놨어요. 그래서 장 점막의 건강을 생각한 배합입니다. 그리고 자사 농장의 시트러스 추출물과 파트너 농장의 블랙 에더베리 추출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특별한 부원료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머지의 부원료들도요, 보통 우리가 항산화에 도움을 주고 면역에 도움을 주는 걸로 알려져 있는 식물 원료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도 여기서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번 제품은요, 엘더베리 맛이라 너무 맛있고요. 정말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남 주기가 너무 아깝게 너무 맛있대요. 네. 정말 맛있고요. 그리고 스틱으로서 휴대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액상이기 때문에요. 먹을 때 편안함도 있어요. 그리고 점막에서 흡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흡수율까지 고려를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액상이기 때문에 이왕에 섭취하실 때 점막에서 바로 흡수되라고 공복에 드시기를 권해드리긴 하는데 평상시에 내가 위 건강이 안 좋아요 하시는 분들 있어요. 위 속쓰림이 좀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식간이나 식후에 섭취하셔서요. 그러한 이제 불편감이 안 드시게끔 섭취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께 권해드리느냐? 평상시에 몸이 약해요 하시는 분들, 그리고 단체 생활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요즘에 내가 스트레스가 과잉이고 수면을 잘 못 취하고 있다라는 분들은요. 바로 내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에키네시아 꼭 섭취해 주셔야 되겠죠. 하지만 너무나도 좋은 제품이지만요. 이런 분들은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국화꽃과의 성분이기 때문에 이 에키넨시아가 국화꽃의 일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화꽃에 알레르기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면역 억제제와 반대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요. 면역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도 삼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핵, 백혈병, 그리고 다발성 경화증, 에이즈, 자가 면역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요, 내가 갖고 있는 이 특이 질환들이 더욱더 강화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지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질문 주셨었어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데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하시모토 갑상선염 역시도 이 자가 면역 질환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분들은 피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백반증과 루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질문도 많으셨어요. 이건 역시도 자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피해 주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이다 하시는 분들은요. 꼭 에키넨시아가 아니어도 뉴트리라이트에서 다른 제품으로 도움 많이 받으실 수가 있겠죠. 대표적으로는 장 건강을 먼저 해주시는 게 맞고요. 항산화 시스템을 가동을 잘 해주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좀 더 힘을 실어주시면은요, 그분들에게는 또 다른 부분으로 뉴트리라이트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뮤니티 에키넨시아 다시 한번 키 셀링 포인트 부분 보시면은요,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키넨시아 추출물뿐만 아니라 비타민과 미네랄이 다양하게 주원료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독자적인 부원료로
식물성 유산균 사균체, 시트러스 추출물, 블랙 에더베리 추출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정말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정말 독자적인 제품이구나라는 것을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요, 비타민 C를 통해서 그리고 내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할 때는 바로 에키넨시아를 통해서 나의 면역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주와 8주 용량으로 각각 소용량, 대용량이 나왔는데요. 2주 용량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감기에 걸리게 되면은 이것이 이겨내고 회복을 하는 데까지 2주 정도가 걸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기에 걸렸을 때 쭉 섭취하시도록 2주 분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8주 같은 경우는요, 인체 적용 시험 기간이 8주였기 때문에 인체 적용 시험과 동일한 것을 나도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대용량 사이즈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2주와 8주를 함께 구입을 하시면 이번에 프로모션으로서 올데이 비타민 C 플러스 미니를 4개를 드려요. 그래서 올데이 비타민 C 40정을 가져가실 수 있는 혜택이기 때문에 이 부분 놓치지 마시고 모두 다 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열심히 제가 1시간 동안 이 이뮤니티 에키넨시아에 대한 많은 정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중간중간에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이 질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은미 리더님께서요, 천식이 있는 분께 추천해도 될까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천식 같은 경우도요, 어쨌든 내가 아토피, 비염, 이 천식까지 뭔가 알레르기성의 이러한 것들이 발전을 해서 과잉의 면역이 발전을 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자가 면역과는 달라요. 그래서 섭취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자가 면역이 있는 분은 섭취가 아예 안 되실 수가 있어요. 왜냐, 이제 자기를 이제 공격하는 능력이 좀 더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면역 능력을 조절을 할 수 있는 능력 쪽으로 가는 게 더욱더 좋으시겠죠? 그리고 에키넨시아는 프랑스산이 있던데요. 맞아요. 우리 에키넨시아는 뉴트리라이트 자사농장에서 저희가 북미 지역에서 저희가 재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워싱턴 쪽에서는 아니시고요. 바로 뉴트리라이트의 파트너 프랑스 농장에서 저희가 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용량을 늘리는 부분은요, 이거는 개인차마다 다르긴 한데, 본사 답변으로는 저희가 하루에 한 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원칙이라서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가 면역 질환 병력이 있는 분, 이 자가 면역 질환은 완치의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위험이 있을 수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해 주시는 것을 권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렇죠. 적어도 8주는 꾸준히 섭취하시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조인트 가드 같은 경우도 저희가 3개월 이상은 꾸준히 섭취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인체 적용 시험 대부분이 3개월 이상 섭취했던 결과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8주는 꾸준히 섭취하세요라고 권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TNF 감마 인터페론 알파가 TH1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자가 면역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아실 수 있는 부분이 자가 면역 같은 경우는 TH1도 있지만 TH17이 더 큰 문제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거 먹어서 혹시 자가 면역 생기는 거 아니야라고 혹시나 이제 소비자님께서 또 이렇게 덜컥 겁을 이제 생기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근데 또 TH17에는 영향을 미치진 않으니까요. 혹시 그런 질문을 주시면 요걸로 이제 답변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200mg 섭취했는데도 우리 것도 하루 한 포 이상 섭취해도 되나요? 아이들도 한 포 먹으면 되나요? 이러한 허브, 그러니까 이 에키넨시아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허브가 들어가 있는 제품들은요, 다 식약처에서 만 12세를 기준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만 12세 이하인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다른 방법으로 건강을 챙기시는 것을 원칙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려요.
저는 항상 본사 답변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원칙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설명을 제가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에키넨시아라서 그런 게 아니라요. 허브 성분 같은 경우는 아이들 대상으로 그리고 임산부와 수유부 대상으로 충분한 실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권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하루 한 포도 권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켜주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할게요. 항암 치료 중인 분들도 섭취가 가능한가요? 항암 치료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근데 이 중에서도 면역 억제제 치료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이제 멘트가 그래도 의사분과는 상담을 하시는데 홍삼. 홍삼이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치료를 받는데 의사분이 코멘트로 홍삼 절대 드시지 마세요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홍삼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또 면역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혹시 내가 만난 소비자가 지금 치료 중이신데 의사분이 홍삼 드시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면 피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런 멘트가 없다라면은 괜찮습니다. 원형 탈모 이것도 하나의 이제 자가 면역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라면은 이게 원인이라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지만 사실은 자가 면역 때문에 원인이 아니신 경우에는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까 권고사항 그리고 주의사항 그 장표를 꼭 기억을 하셔서요. 거기 주의사항이 없는 분들은 뭐 고혈압 약을 드신다든지 당뇨약을 드신다든지 이러하신 분들도 거기에서 음, 그 항목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섭취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위암 수술하신 분도 섭취해도 괜찮으시는데 이분들도 위가 쓰리실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 역시도 식후에 섭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술을 하시고 암과 관련이 되어 있는 분들은요, 많은 질의 응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면역 억제제 치료나 이러한 것들을 처방을 받았는지, 홍삼 안 된다고 혹시 멘트를 받았는지, 그래서 그거에 전혀 해당 사항이 없다 하시면은요, 섭취하셔도 괜찮습니다. 섭취한 후에 설사하시는 분이 계속 먹어도 되나요? 원인은요, 사실은 이거는 이제 어, 개인마다 이게 설사를 일으키는, 복통을 일으키는 원인이 조금 다르실 수는 있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양을 좀 줄이시고서 점점 늘리시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뭔가,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아니시고요. 이제 처음 접하는 식물 원료가 들어왔기 때문에 내 몸에서 처음 받아들이는 방법에서 이러한 작용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적은 양부터 시작하셔서 점점점 늘리는 걸로 방향을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에키네시아를 섭취하시는 이유는 어쨌든 면역 기능을 증진을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영양소는 맞기 때문에 이렇게 증량을 하시는 방법으로 이제 섭취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는 먹지 말라고 들었는데 감기가 심할 때도 먹어도 되나요? 아마도 초기 감기 이후에 섭취하는 것을 좀 염두하고서 그러한 권고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어쨌든 이 면역 기능 전반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섭취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아침, 점심, 저녁 중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에키넨시아 섭취하시고서 잠이 안 와요라고 한 분이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비타민 B군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에너지 대사가 활발하게 일어나서 잠이 안 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비타민 B군이 들어가 있는 이러한 활성화, 활력과 관련이 되어 있는 영양소들은 아침에 드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칼슘, 마그네슘과 같이 내가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안정을 위해서 섭취하시는 영양소들은요, 주로 저녁에 드시도록 권해드려요. 그리고 엘로케어 같은 경우도요, 바로 저녁에 드시는 게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키넨시아는 오전에, 그리고 이 엘로케어 같은 경우는 저녁에 섭취를 해주셔서요, 각각 다른 방법으로 도움받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8주 섭취 후에는요, 이게 사람의 간 상태에 따라서 저희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좀 간 수치가 안 좋고 걱정이 돼요 하시는 분들은 2주까지도 이제 쉬었다가 다시 8주 동안 섭취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식약처에서
팔주 섭취하고 꼭 휴약을 하시라고 권고를 한 이유가 혹시나 간에 무리가 갈 수가 있다라고 염려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1주에서 혹은 2주까지 보시고 나는 건강한 간을 갖고 있어. 그러면 1주. 나는 좀 평상시에 걱정이 돼 하시는 분들이 2주 정도 쉬신 다음에 다시 섭취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독감, 코로나, 폐렴, 중이염 이럴 때도 섭취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내가 이러한 것들에 대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제품이기 때문에 다 섭취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휴지기가 있어야 하는 이유 뭔가요? 하셨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 그 혹시나의 그 염려 때문에 권고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제 1주나 2주 정도 휴약하셨다가 섭취를 계속 하셔도 돼요. 그거는 이제 금지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섭취를 하시되 중간중간에 좀 쉬어주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독감으로 힘들 때는 저희는 이제 어쨌든 한 포가 기준이기 때문에 한 포까지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허브 추출물이 주된 성분이기 때문에 다른 비타민과 같이 미네랄과 같이 상한 섭취량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권고사항은 한 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리더님들께서 본인에게 맞게끔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으실까. 네, 유방암 호르몬 양성이신 분도 좋은가요? 이건 역시도 이제 호르몬에 이제 영향을 받는 것이지 여기에 이제 여성 호르몬 유사체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괜찮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8주 정도 먹고 어느 정도 기간 후에. 네, 이것도 동일하시죠. 네, 백혈병이었는데 완치 판정 받았어요. 네, 괜찮습니다. 완치하셨다라면은 괜찮습니다. 병 중에 있으시다라면은 금지지만 완치되셨다라면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몇 세부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죠? 만 12세가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허브 성분이기 때문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적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인터루킨2 같이 트랙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가장 권할 만한 뉴트리라이트 제품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렇죠. 아까 제가 면역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라고 했을 때 바로 이게 TREG 성분이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 뉴트리라이트 제품에 초유 성분이 없는데 네, 인터루킨2와 관련되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적인 것은 제가 지금 딱 떠오르는 제품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건 역시도 장 건강과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생각해 주시고요. 아무래도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면역 조절 쪽이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 네. 네, 이 유산균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잠복 결핵이 있는 분도 복용이 안 되나요? 네, 결핵과 관련되어 있는 인자가 있으시다라면 피해 주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비타민C 메가요법 하는데 에키넨시아도 몇 포씩 섭취해도 되나요? 이건 역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고는 한 포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대상포진에 도움 되실 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면역 기능 증진이시기 때문에 폐암 수술 앞두고 계신 분 드셔도 무방한가요? 방사선 치료 후에 드시는 게 효과적일까요? 아무래도 수술을 앞두고 계시다라면은 전반적으로 그분들 이제 의사분들께서도 생각하시는 면역 수준이라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뭔가가 갑자기 뛰어버린다라든지 그렇게 되면은 이 수술이나 치료에 조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치료 후에 섭취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천식도 섭취가 가능합니다. 네, 신지로이드 섭취하실 때요, 무관합니다. 왜냐, 신지로이드와는 또 영향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가 면역성에 하시모토 갑상선 염과 같은 이러한 이름만 아니시다면은 괜찮습니다. 전 연령이라고 하시던데요.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조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체중에 따라서요. 그래서 이 본사 답변이 이렇게 바뀌었나 봐요. 네. 그래서 제가 조금 강하게 그 권고 사항을 지키는 답변을 많이 드리는데요. 본사에서 그렇게 답변을 정하셨다라면은, 네. 이 체중에 따라서 이제 조절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비염이 있으신 분들께는 첫 번째로 권해드리는 건 아무래도 엘로케어이긴 합니다. 그런데 아토피 환자분들도 아시다시피 병원에서 약을요, 이 약도 쳐보고 저 약도 써보고 약을 막 바꿔요. 그 이유가요, 나에게 꼭 맞는 기전이
이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엘로케어를 섭취하시지만 또 도움 받고 싶어 하시는 경우에는요, 에키넨시아도 함께 섭취하셔서 어떤 게 더 나에게 도움이 있지를 조금 염두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방법을 각각 찾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엘로케어와 같이 먹어도 괜찮습니다. 왜냐, 이것은 이제 그 기전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에요. 상충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항체를 너무 과잉으로 생성하는 걸 막는 것과 그리고 면역을 조금 조절을 해주고 NK 세포와 그리고 다른 사이토카인을 증진을 시켜주는 이 역할이기 때문에 좀 다른 기전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상충되진 않기 때문에 함께 섭취하셔도 괜찮습니다. 섭취 후에 두드러기 반응 이거는 아마도 국화꽃 때문에 그러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국화꽃에 알레르기가 있는 건 아닌지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도 괜찮을까요? 사실은 이것이 반드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여러 가지의 허브 성분들을 섭취하시다 보면은 간에 살짝 무리가 가시는 경우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간 수치가 좀 높게 나왔다. 그래서 염려가 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주 기간 섭취하시고 휴약하시고 이것만 잘 지켜주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네, 허브 제품 과용 금지. 이한규 리더님이 딱 제동을 걸어주셨어요. 그래서 딱, 네, 맞습니다. 허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의 깊게 딱 요렇게. 왜냐면 상한 섭취량 이런 게 정해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 리더님들께서 요거는 딱 중심을 잡고서 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암 환자도 섭취해도 되나요? 이건 역시도 아까 답변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이것 같은 경우도 항상 안전한 장치가 의사분과 상담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꼭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제 이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주 섭취 후에 NK세포 활성화는 어느 정도 가는 건가요? 섭취했을 때만 효과가 있는 건가요?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연구는 제가 해외 사례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제가 저희 커, 컨설턴트님을 통해서 제가 답변을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리더님들께서 생각을 하셨을 때도 먹을 때만 반짝? 그리고 조금 지나면은 다시 사그라드는 건 아닌지 이게 조금 이제 궁금하실 수는 있어요. 네, 제가 생각을 해도 이 성분 자체가 계속 지속 시간이 엄청 오래된다 이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논문을 한번 찾아보고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블리스 먹고 계속 토하신 분 에키네시아에도 예민할까요? 더블리스 말고는 그런 적 없는데 매번 토했다고. 네, 더블리스 같은 경우는 워낙에 많은 식물 추출물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요. 그 냄새에 조금 민감하신 분은 머리가 아프시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새로 나온 이제 새로 바뀐 더블S 같은 경우는 그 향을 많이 줄였는데도 좀 민감하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에키네시아는 이 엘더베리 향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토하거나 그러시진 않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약간 염려가 되신다라면은 절반씩 섭취를 하시면서 추이를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메가3나 향에 좀 민감하신 분들은요, 식후 혹은 식사 중간에 반찬처럼 드시는 것도 권해드리는 방법이에요. 네,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신지로이드 드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이거는 그러한 고혈압 약, 당뇨약 이러한 것들과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비형 간염 환자는 섭취해도 되나요? 어쨌든 간 기능이 좀 떨어져 있는 경우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내 간 상태를 보시면서 이제 적은 양부터 원래 한 포까지 점점점 증량을 하시는 거, 그리고 8주 섭취하고 반드시 2주 정도 쉬시는 거, 이것만 권고하셔도 이분들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아이가 섭취 시에는 한 포 다 먹는 게 낫나요? 줄여야 하나요? 이것도 엘로케어와 비슷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중을 생각을 하셔서 우리 아이가 뭐 이제 20kg 정도 나간다 하면은 절반으로 줄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 체중에 따라서 이제 가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Q&A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께서 너무나도 질이 좋은 이러한 질문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꽃가루 진드기, 음식 등 알러지가 없고 만성 두드러기에는 엘로케어와 에키넨시아 중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일까요? 어,
이건 역시도 엘로케어와 에키넨시아 둘 다 한번 이제 섭취를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럴까? 근데 저는 좀 더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은 이 에키넨시아가 이분에게는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요. 엘로케어도 에키넨시아도 모두 다 해주시고요. 그리고 두드러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카로틴 플러스와 같은 베타카로틴 그리고 피부의 면역 능력을 증가를 할 수 있도록 먹는 세라마이드 이쪽도 강조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 건강은 당연히 챙겨가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열심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물에 타서 먹어도 효능은 같은지, 네, 이것도 괜찮습니다. 물에 타서 드셔도요, 농도의 변화인 거지 효과가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먹을 때 너무 진하다, 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물에 타서 따뜻하게 드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요렇게까지 답변 드렸습니다. 우리 리더님들 오늘 많은 질문들 주셨고요. 제가 기억하는 이제 질문들이 있었어요. 아까 논문 결과를 찾아봐야 되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아까 인터루킨 2를 또 높일 수 있는 영양소가 따로 있는지 그거까지 제가 정리를 해서요. 저희 컨설턴트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목이 메었어요.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 1월에 저희 따끈따끈한 신제품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2026년 1월을 이렇게 활기차게 시작을 했으니까요. 마지막 8월까지도 리더님들께서 끝까지 이 에너지 더욱더 잘 가져가 주셔서 리더님들의 사업이 승승장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리더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멋진 감사합니다. 강의와 Q&A를 해주신 현애란 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전반적인 감사합니다. 면역과 진짜 우리의 핫한 아이템인 이뮤니티 에키네시아, 진짜 많은 분들에게 좋은 정보와 그리고 건강을 선물하는 리더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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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